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항식입니다. 특히 교육대, 사범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술 면접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. 여러분 칠판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 쓴 거 잘 보이시나요?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. 줄탁동시, 이것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미 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미가 부화하는 달걀이 있습니다. 그 달걀 속에서는 이제 새끼 병아리가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. 그런데 새끼 병아리가 그 안에서 부리로 쪼아서 나와야 되는데 부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죠. 그러나 안에 있는 새끼 병아리는 끊임없이 그 완성되지 않은 부리로 나가려고 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거의 미미한 소리겠죠. 그러나 어미 닭은 끊임없이 그 달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. 어디에서 소리가 날까? 그래서 아주 미미한 소리를 잘 듣고 안에서 톡톡거리면 또 밖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쪼아주는 것입니다.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? 이것을 교육학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선생님께서는 끊임없이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랍니다. 바로 저는 어미 닭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.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는데 힘이 약간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하는 새끼 병아리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족한 어미 닭이지만 여러분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도우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. 물론 어미 닭의 모습은 제가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, 또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신 여러분 학교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어미 닭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저는 아마 이웃집 어미 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두들기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려고 이 자리에 섰느냐? 그래서 쪼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것이 바로 교육대, 사범대, 구술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생각해 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. 제가 서울 오산고등학교의 국어선생으로 근무할 때 저도 모르게 늘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나중에 정말 5, 6년이 흐른 뒤에 졸업생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. 선생님, 저 변호사가 됐습니다. 라고 하는 것입니다.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했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. 그래, 축하하네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내용인즉슨 이거였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들과 토론 그리고 작은 대화를 할 때에도 먼저 선생님의 주장과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두 가지 구성의 표현이죠. 예를 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? 왜? 라고 할 때쯤 1초 정도를 쉬었다가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꼭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선생의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의구심을 가질 때쯤 왜냐하면이라고 이유와 근거를 명쾌하게 대줬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.
선생님의 주장과 이유 근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, 즉 학생들의 생각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쯤 되면 또 어김없이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. 또한 제가 이야기한 것 이외에 여러분의 이러이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옳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의 의견을 약간 양보해주고, 즉 제 의견이 되겠죠. 그리고 학생들의 이러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그 이야기를 수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. 물론 제가 그렇게 한 것에 그 변호사가 된 친구는 더 미화시켜서 이야기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. 바로 이때쯤 그러면 첫 번째, 두 번째 선생님이 주장, 의견 그리고 이유 근거를 제시한 것이 세 번째 물론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희석된 거 아니냐,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라고 할 때쯤 꼭 네 번째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아주 조리 있게 접근했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주장한다라고, 즉 5단 구성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. 사실 저는 지금 많은 학생들에게 5단 구성의 논법을 말씀드리지만 그 학생이 처음으로 선생님께서 이미 5단 구성으로 저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5단 구성은 그 변호사 학생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지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. 참 고마웠습니다. 그 학생의 그러한 귀띔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약 13, 14년 동안 여러분들 교대를 가는 것을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 졸업생의 이야기가 지금 약 13, 14년 동안 여러분 선배들과 의논해서 교대를 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서두에 줄탁동시 이야기했습니다. 끊임없이 두들기는 자에게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올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두들기고 어떻게 문을 열어주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방법론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. 그래서 조금 전에 5단 구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.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맞춰볼까요?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이러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주장합니다. 이제 어설프지만 이 5단 구성을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접목시키면서 때로는 매우 겸손하게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진솔하게 접근한다면 앞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설령 여러분들이 내신이 좀 부족해도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신 이후에 이제 평생 스승으로서 교단에 서신다면 여러분의 제자들은 아주 좋은 교육을 여러분에 받게 될 것입니다.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을 옆에서 도우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